남편은 제가 예민하게 군다며 화를 내네요. 막내 시누이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죠. 비상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좋아할 거라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시누이의 유학은 취소되었는데 비자 문제도 있고 상황이 애매해서 유학이 미뤄졌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준 돈은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레 시누이에게 준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누이가 유학을 안 가니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누이에게 비상금으로 준 건데 달라는 거냐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냐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타박하더군요. 그 말이 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그러는 거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남편의 가족 안에 전 포함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히려 시누이 입장에서 미안해서 말 못하는 걸 수도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돌려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는 연락도 인사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받습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피곤해지니까 해결해 달라는 시누이 문자였고,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뺐더니 왜 훔쳐보냐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는 오해한 거라고 시누이가 힘들다고 하길래 위로한 것뿐이라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남편이 원하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그러는 거 아니다. 비상금은 그냥 준 거잖아.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남편과 시댁을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제사 음식부터 집안일까지 도맡았고 시누이의 생일 때는 직접 케이크를 구워 선물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과 시댁은 저를 그저 며느리로만 대했네요. 시누이 문자를 보고 남편과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타박하더라고요. 안색도 창백하고 다크서클도 있으니 화장으로 가리라고요. 시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화장하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남편이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그만 좀 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내 행동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대꾸하지 않더라고요. 시댁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시댁에 가는데 좋은 기분으로 갈 수 없냐고,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절대로 시누이에게 돈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더니 남편 혼자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뭐라 소리치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 잡채,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빽빽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기다리느라 음식 식었다고 다시 데우라고 해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남편은 시누이 옆에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비상금으로 가전제품을 사고 생활비로 잘 썼다며 까르르 웃더군요. 그 말에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이 웃어대는데 저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시댁과 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막아서 비상금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고 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리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잔치가 끝나고 상을 치우는 내내 시댁 식구들은 웃으며 수다를 떨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 뒤를 시누이가 졸졸 쫓아나오더니 짜증난 얼굴로 저를 불러 세웠고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에 표정 관리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길래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오름과 동시에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누이의 손을 뿌리치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을 이렇게 키운 사람은 시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시누이는 잘못한 게 없다며 제가 스스로 줬으면서 왜 이리 타박하느냐고 울먹이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시누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제게 서운하다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앞으로 시누이가 어떻게 살든 절대로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시누이뿐만 아니라
날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남편과 시댁에도 정성을 쏟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만 가득했는데 전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고 제가 예민하게 굴었다고 또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인데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야겠냐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가족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 가족에 나는 없지 않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이길 바라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걸 알고 저도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비상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남편과 냉전 중이라 집이 답답해서 퇴근길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해 창가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음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혼자 있는 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만에 느끼는 편안함인지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시누이가 미안하다고 나중에 돈을 꼭 갚겠다며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열지 않고 그대로 꺼버렸습니다. 이제 더는 시누이나 시댁 연락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시댁에 갈 건데 같이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시누이가 갑자기 사과한 이유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선약이 있어서 시댁에 못 가니 혼자 가라고 했고 남편이 짜증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시누이에게 비상금을 보내준 게 인생의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댁과 남편보다 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취미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물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이런 제 선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